치매는 유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이것만 피하면 당신의 뇌는 묵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멀쩡하신 어르신이 단순 건망증을 치매로 착각하고 두려움에 떠시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했다고, 아들 이름이 입에서 맴돌다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치매에 걸린 게 아니냐고 눈물을 글썽이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3세 박순자 어르신께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린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치매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도 치매였거든요. 저도 이제 그 길로 가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까 이 어르신은 밤 10시가 넘어서 야식을 드시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주무시고 아침에는 5시면 눈이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겨우 4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신 겁니다. 운동은요? 산책도 귀찮아서 요즘 거의 안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가 안 좋으신가요? 네, 틀니를 하고 계시긴 한데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뇌가 지쳐 있었던 겁니다. 뇌가 제대로 청소도 못하고 영양도 못 받고 염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매는 사망원인 상위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는 유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APOE4라는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의 13%에서 15% 정도 계십니다. 이 유전자가 있으면 치매 위험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생활습관 관리에 따라 치매 발병 여부가 50% 이상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 조절. 둘째, 운동. 셋째, 구강관리. 넷째, 혈당 조절. 다섯째, 잘못된 습관 끊기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개월 실천하셨더니 건망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치매로 가는 길이 아니라 건강한 뇌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치매 없는 삶을 시작하실 분은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2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최소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대 3 법칙을 무조건 지키십시오. 12대 3 법칙이 뭐냐고요? 저녁 식사를 하신 후 최소 3시간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를 최소 12시간 띄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6시에 드셨으면 9시 이후로는 물 외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마시고 다음날 아침은 최소 6시 이후에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 뇌는 2가지 연료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당 즉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당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케톤이라는 물질입니다. 케톤은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이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케톤이 뇌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뇌의 염증을 억제하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심지어 손상된 신경세포를 회복시키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밥을 먹고 과자를 먹고 야식을 먹으면 몸이 포도당만 쓰고 케톤은 전혀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가장 좋은 연료를 쓸 기회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죠. 반대로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지방을 태워서 케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케톤이 뇌로 가서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염증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시간 단식을 하면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가포식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스스로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낡고 망가진 단백질 찌꺼기, 독소, 노폐물을 모두 분해해서 재활용하거나 버려버립니다. 특히 뇌세포에 쌓여있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인데 자가포식이 일어나면 이걸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순자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 어르신은 밤 10시가 넘어서 라면이나 과자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주무시고 아침 5시에 일어나셔서 바로 아침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가 고작 7시간밖에 안 된 거죠. 이렇게 하면 뇌가 케톤을 쓸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자가포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독소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드렸더니 어르신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머리가 맑지 않았구나. 제가 뇌를 계속 혹사시키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뇌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휴식 시간이 바로 공복 시간입니다. 두 번째, 하루 7시간 수면을 무조건 확보하십시오. 잠을 잘 자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림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노폐물을 수거해서 버리는 하수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습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청소를 할까요? 바로 잠을 잘 때 청소를 합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특수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작동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깊은 잠에 들면 뇌세포들이 약 60% 정도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공간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콸콸 흘러 들어갑니다. 마치 고압 세척기로 청소하듯이 뇌세포 사이사이를 물 청소하는 겁니다. 이때 뭐가 씻겨 나갈까요? 바로 베타아밀로이드, 타후단백질, 이런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들이 씻겨 나갑니다. 그런데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최소 7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을 4시간, 5시간만 자면 글림프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뇌에 독소가 계속 쌓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결국 치매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30% 이상 높습니다. 반대로 9시간 이상 자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자면 오히려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딱 7시간에서 8시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만이 아닙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자다가 중간에 자주 깨거나 화장실을 여러 번 가거나 코를 심하게 골거나 하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방치되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어떠셨을까요? 이 어르신은 새벽 1시에 주무시고 5시에 일어나셨으니까 겨우 4시간밖에 못 주무신 겁니다. 게다가 야식을 드시고 주무셨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자다가 중간에도 몇 번 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뇌에 독소가 하루하루 쌓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렸더니 어르신이 무릎을 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멍하고 이름이 잘 안 떠올랐던 거구나. 제가 뇌 청소를 전혀 안 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이걸 거르면 뇌는 쓰레기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의학 지식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IDE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인슐린 분해 효소라고 부릅니다. 이 효소가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슐린을 분해하는 것, 다른 하나는 베타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효소가 둘 다 동시에는 못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인슐린 분해에 집중할까요? 혈당이 높을 때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과자를 먹고 야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이디는 인슐린 분해에만 매달립니다. 그동안 베타아밀로이드는 방치됩니다. 그러니까 뇌의 독소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반대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아이디가 이제 베타아밀로이드를 분해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12대 3법칙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공복 시간을 확보해야 아이디가 뇌의 독소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2대 3법칙으로 공복 시간을 확보하시고 7시간 수면으로 글림프 시스템을 작동시키십시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치매 없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나머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2대 3법칙과 7시간 수면이 뇌를 청소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는 뇌를 직접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3번째, 일주일에 딱 한 번 15분만 땀 흘리는 운동을 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의 종류입니다. 산책처럼 느긋하게 걷는 운동이 아니라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강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걸 고강도 인터벌 운동, 줄여서 HIIT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30초 동안 빠르게 계단을 오르고 1분 쉬고 다시 30초 빠르게 오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 뇌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늙고 망가집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결국 죽어갑니다. 이게 치매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고강도 운동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재생됩니다.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지고 낡은 미토콘드리아는 교체됩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다시 에너지를 펑펑 쓸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고강도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건 뇌세포의 비료입니다. 뇌세포를 자라게 하고 뇌세포끼리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커집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아이디가 베타아밀로이드를 청소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뇌를 지키는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어떠셨을까요? 이 어르신은 요즘 귀찮아서 산책도 안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거의 안 하신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늙어가고 BDNF는 안 나오고 근육은 빠지고 인슐린 저항성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뇌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드렸더니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몸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뇌도 같이 늙어가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늙습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뇌도 젊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입안에는 수백 가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진지발리스라는 나쁜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이 잇몸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아픈 게 다 이 세균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균이 잇몸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뇌로 들어갑니다. 뇌에는 혈뇌장벽이라는 방어막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물질이 뇌로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세균이 혈뇌장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뇌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세균이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를 부검해보니까 90% 이상에서 이 진지발리스 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안에 세균이 뇌까지 가서 치매를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닦을 때 잇몸도 꼼꼼하게 닦으셔야 합니다.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 사이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십시오. 치실도 매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나시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십시오. 이게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틀니를 하고 계셨는데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방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동안 입안에 세균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어르신이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입안에 세균이 뇌까지 간다고요? 그럼 저 지금까지 뇌에 균을 계속 보내고 있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잇몸 관리는 단순히 이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의 문제입니다. 5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에 단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급히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그럼 혈당이 또 확 떨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의 뇌를 들여다보니까 뇌세포가 인슐린의 반응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포도당을 못 쓰고 굶어 죽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인슐린이 높으면 아이디가 인슐린 분해에만 매달린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베타아밀로이드가 청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뇌세포가 에너지를 못 쓰고 굶어 죽습니다. 둘째, 뇌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치매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당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단 음료 대신 물을 드시고 과자나 빵 같은 간식은 줄이십시오.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고기나 생선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어떠셨을까요? 이 어르신은 흰 쌀밥을 좋아하시고 식후에 달달한 음료나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라면이나 과자를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올라가고 아이디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청소할 여유가 없고 뇌세포는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뇌가 점점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설명해드렸더니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까지 제 뇌를 혹사시키고 학대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5분 고강도 운동으로 미토콘드리아를 살리시고 매일 잇몸 관리로 나쁜 세균을 차단하시고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식사로 뇌세포를 보호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추가로 지키시면 앞서 말씀드린 12대 3법칙 7시간 수면과 함께 여러분의 뇌는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박순자 어르신께 알려드린 하루 일과표를 공유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가 좋습니다. 일어나시면 물 한 컵 드시고 창문 열고 햇빛 쬐십시오. 세수하시고 이 닦으실 때
잇몸까지 꼼꼼하게 닦으십시오. 칫솔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 사이를 문질러 주시고 치실도 사용하십시오. 아침 식사는 7시쯤 하십시오. 전날 저녁 6시에 드셨다면 딱 13시간 공복입니다. 채소 먼저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잡곡밥 순서로 드십시오. 식후단 음료나 과일은 피하시고 물을 드십시오.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채소 먼저 드시고 식후 10분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오후에는 가능하면 몸을 움직이십시오. 집안일이나 장보기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고강도 운동 날을 정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이렇게 정해놓고 15분만 땀 흘리십시오. 제자리 뛰기나 계단 오르기 30초 빠르게 움직이고 1분 쉬고 5번 반복하면 됩니다. 저녁 식사는 6시 전에 드십시오. 채소, 단백질, 밥 순서이고 양은 점심보다 조금 줄이십시오. 저녁 식사 후 3시간은 절대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물만 드십시오. 9시쯤 되면 TV나 스마트폰 화면 줄이십시오. 책을 읽거나 스트레칭 하십시오. 11시에 불 끄고 주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합니다. 방은 최대한 어둡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날 6시까지 7시간 수면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검사에서 APOE4가 나왔는데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APOE4가 있어도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치매 발병 확률을 5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관리할 기회입니다. 두 번째, 보충제는 꼭 먹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식사, 수면, 운동을 제대로 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비타민 B12는 나이 들면 흡수가 잘 안 되고 부족하면 치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보충제 드시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고 보충제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세 번째, 건망증과 치매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납니다.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도 김치찌개 먹었잖아요 하면 아 맞아 하고 기억납니다.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 안 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평소 잘하던 요리를 못하거나 길을 잃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줍니다. 조심하셔야 할 게 가짜 치매입니다. 비타민 B12 부족, 갑상선 기능 저하, 특정 약 복용으로 치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 해결하면 회복됩니다. 건망증이 심해지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 받으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분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댓글창에서 서로 응원해주세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저녁 식사 후 3시간 공복과 12시간 단식 그리고 매일 7시간 수면입니다. 이 2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 15분 고강도 운동과 매일 꼼꼼한 잇몸 관리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뇌를 직접 보호하고 강화합니다. 셋째,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식사입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밥 순서로 드시고 단 음료와 간식은 줄이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하고 계신 습관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3개월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드셨지만 2주째부터 변화가 느껴지셨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 건망증이 줄어들고 사람 이름도 술술 나오고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표정도 밝아지시고 활기가 넘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고 견디면 여러분의 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박순자 어르신처럼 두려움에 떨던 분들이 희망을 되찾고 밝은 표정으로 돌아오실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치매가 두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맑은 정신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